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너가 이제 사업자를 낸다고 했을 때 사업자는 어떻게 내야 되고 사업자를 낸 이후에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 최소한의 교육을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난 지금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넌 개인 사업자잖아. 네, 지금 개인 사업자를 낼 거잖아. 네. 대표자, 업종, 상호, 소재지.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대표자를 누구로 할 거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인인 사람. 이 사업의 주인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지? 매출에서 원가 빼고 남은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실제 주인을 따지는 개념이잖아. 그 대표자가 누군지를 결정을 해야 돼. 너잖아, 그치? 네. 이게 다른 사람이 됐을 때는 아까 말했던 이게 바로 명의대여라고 하는 문제야. 이걸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되돌릴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실질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가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이 사람이 두 사람이다. 그럼 공동사업자가 가능한 거야, 개인 사업자는. 두 번째는 업종. 어떤 업종은 그건 이미 결정돼 있고, 네, 그치? 그 다음에 상호, 그럴싸한, 근사한 그런 거 잘 정해야지 상호를, 그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소재지가 있어야 된다. 네.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 그 장소가 필요한 거죠.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대한 소재지.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네. 그럼 바로 자택 자체가 소재지가 되는 거야. 집에서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 그게 실제로 사업장 소재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네. 집에서 사업자를 내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맞지. 물론 집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배달을 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하는 업은 네. 집에서도 실제로 가능하고 집이 실제로 소재지잖아. 집이 지금 작아야 임대야. 전세요. 그러면 지금 전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관련돼서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세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해야 될 서류가 되는 거고, 월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할 서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야. 이렇게 소재지 확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먼저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어. 네. 학원이라든지 음식점 이렇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거든. 구청에 먼저 가가지고 이 학원이나 음식점에 관련된 인허가를 먼저 받고 인허가증을 같이 들고 가야 돼. 세무서에 사업자가 되려면. 그럼 저는 필요 없다. 너는 현장상이 없다는 네, 얘기야. 네. 그럼 이제 사업자를 냈잖아. 네. 이 사업에 관련된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형님이 하시해 주시겠죠. 그런데 네. 신고 기간 정도는 최소한 납세자가 알고 있어야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그래야 또 효율성이 좋아. 그래서 최소한의 신고 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어.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부가세는 매년 1월달, 7월달에 신고를 해야 돼.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신고를 하는 거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부가세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네. 두 번째는 소득세야.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달,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두 가지 세목이 제일 기본적인 세목이야, 개인 사업자는. 알겠지? 네. 157이야. 157. 1월, 네. 7월은 부가세, 5월달은 소득세. 응? 그럼 신고는 총 3번만 하면 되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다. 수입 지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수입은 네. 너 통장으로 네. 쭉 꽂힐 거 아니야. 그렇지? 수입이 입금되는 이 통장을 네. 사업용 계좌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출은 이제 어떻게 하냐? 전기세도 들 거고 핸드폰 같은 통신비도 들 거고 기타 소모품비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야. 인건비도 들 수도 있고 이 지출들에 대해서는 모두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안 주는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자, 통장에서 송금만 해주거든요. 내가 영수증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수증의 종류는 세금 계산서, 네. 카드 매입전표, 네. 현금 영수증, 기타 영수증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네, 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거 세 가지가 전문 용어로 법적 증빙이라 그래가지고 셋 중에 뭐라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좀 여의치 않으면
차선책으로라도 기타 영수증. 기타 영수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네. 지금 너가 말했던 견적서라든지 네. 요게 아닌 모든 영수증, 어떤 기록들, 흔적들 이런 거를 기타 영수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정 안 되면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해볼게. 네. 그러니까 알바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바비는 네. 생계연서 카드 해외영수증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 네. 누가 봐도 영수증을 꺼달라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인건비의 영수증은 원천세 신고가 급여 신고야. 영수증이야. 인건비라고 하는 비용의 영수증은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 거를 이행을 해야 그 흔적이 영수증이 되는 거야. 송금해 주는 걸로만은 안 되나 보네. 그렇지. 영수증하고 바꾸라는 네. 원칙에서 네. 없는 거야. 응? 두 번째는 해외영수증 지출비용을 받아라 얘기했는데 이거 받으려면 10% 별도로 요구하는 데들이 많이 있을 거야. 사실은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야. 그럼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반 가세자라면 생계한서를 10%를 별도로 주고라도 받는 게 유리해. 부가세에서 공제가 되거든. 내고 돌려받는 형태야, 부가세는. 일반 가세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잖아, 이제. 사업자는 네.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를 내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직접 해야 될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위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누구나 할 거야.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다른 세무사한테 이를 다달이 기장료를 내고 위임을 하는 게 더 유리하고 간편정부 대상자라면 스스로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해나갈 수 있으면 네. 해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오늘 너무 잘했지? 잘하네요. 그래.